KF-21 전투기 12차 비행 성공, 인이 초비상 사태.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착륙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KF-21 시제 2호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KF-21 2호기는 오전 9시 49분께 이륙에 성공했고 10시 24분께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다.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 220노트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관은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그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이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제 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제 2호기는 1호기 대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가 도색됐다. 수직고리 날개는 검은색 바탕에 흰 선을 그은 1호기와 달리 검정 바탕에 노란색을 칠해 차이를 뒀다. KF-21 시제기들은 향후 양산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로 다른 도색이 적용됐다.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올해 6월 최초 비행 준비검토회에 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을 수행했다.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KF-21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정한 지 20년 만에 날아올랐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ROC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2015년 12월 KAI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섰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0일 KF-21 시제 2호기가 오전 9시 49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10시 24분쯤 지상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시제 2호기는 35분간 하늘에서 각종 성능을 시험했다. 지난 7월 19일 시제 1호기의 첫 시험 비행 성공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도 시제 2호기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날았다. 첫 시험 비행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리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제 1호기도 첫 비행 후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랜딩 기어를 동체 안으로 넣고 비행했다. 이날 시제 2호기를 국산 경공격기 FA-52이 따라다녔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2호기가 11월 10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이날 조종관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진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시제 2호기의 동체는 시제 1호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졌다. 수직꼬리 날개도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도색이었다. KF-21 시제기는 모두 6대가 만들어졌는데 시제기마다 각각 다른 도색을 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위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멋있는 무늬와 도색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앞으로 1호기와 2회가 번갈아 비행시험을 한다. 시제 3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방사청은 KF-21을 2026년까지 2000회가 넘는 소티, 비행 횟수, 위 시험 비행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며 2029년에서 2032년에는 공대지 기능을 더한 블록 2로 개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스텔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있다. 고 밝혔다. 2. 무기 제조 혁신 가성비 발빠른 AES, 방산 한류로 중도 제쳤다. 197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낭보가 들려왔다. 칼빈 소총용 국산 단약 47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판매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를 세워 무기 국산화에 첫발을 내디딘 지 5년여 만에 이룬 첫 수출 실적이었다. 1979년에는 미사일 고속정 4척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며 동남아 시장 등의 개척에 성공했다. 방산 수출 실적은 1980년대까지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도 낮았다. 국내 방산업계의 원천 기술이 일천의 대부분 핵심 무기 및 장비를 해외 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 생산하거나 개량해 판매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순수 국산 기술 제품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오늘날 명품 무기로 불리며 수출효자로 떠오른 K9 자주포, KT-1 훈련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국산 원천 기술 확보 노력은 2000년대 들어 수출 급성장의 결실로 이어졌다. 연간 방산 수출액 수주액 기준 이 2001년 사상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7년 뒤인 2008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어서 불과 3년 만인 2011년 2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20년까지 매년 20억 물결표 30억 달러 초반대에 안정적인 해외 신규 수주 성과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연간 수출 10조 원 장벽을 넘는 방산한류 빅뱅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억 달러를 넘어서 약 72억 5천만 달러, 9조 7천오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 돌파해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나 사실상 계약 확정 단계에 있는 신규 수주 실적은 이미 11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방산업계는 연말까지 정부가 세운 목표치인 150억 달러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전세계 방산 수출 국가 중 20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 기준 였던 한국은 2020년 6위까지 올라섰다. 같은 기간 4위에서 8위로 하락한 중국은 대한민국에 추월당했다. 수출 빅뱅의 원천은 기술 국산화였다. 국산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개발 인력 육성에 올인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국산 방산기술이 전무하던 시절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대신 국내 연구개발, R&D 인력을 수출국 현지에 연수를 보내거나 현지 기술자를 국내의 자문력으로 불러들여 기술개발 노하우를 적극 전수받은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무기를 해외에 팔 때에는 일반적으로 절충교역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수입국의 제품, 서비스를 일정 금액만큼 사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 시 인재교육, 기술 전수를 최우선 절충교역 조건으로 내세워왔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영국 T-59 호크 고등훈련기 및 미국 F-16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다. 우리 정부는 1991에서 1992년 공군 조종사 교육용 고등훈련기 호크를 20대 수입하는 대신 절충교육의 일환으로 기술교육을 요구했다.
영국이 이를 수용했고 우리 측의 석박사급 R&D 요원 8명, 애드 인력 4명, 민간 방산업계 인력 4명, 이 현지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 정부는 이어서 1992에서 1998년 미국 F-16 전투기 120대를 구매, 일부는 국내 라이센스 생산했다. 이는 일명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P이었는데 당시에도 정부는 절충교역 조건으로 우리 R&D 인력에 미국 기술 교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일명 황매팀으로 불리는 30여 명의 인력, 애드 및 방산업계 출신 현지로 유학가서 항공기 개발 관련 노하우를 습득했다. 영국 유학팀을 비롯한 황매팀은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의 주역이 됐다. 이들이 씨앗이 돼 국내 방산업계의 항공기 연구 인력은 1000여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됐다. 이 같은 R&D 인재 육성에 힘입어 애드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국내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개발을 마치고 올해 첫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